안녕하세요. 윤동섭의 힐링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 오늘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이 겨울나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에너지를 충전해서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6기라는 것은 공기의 기운, 그 다음에 물의 기운, 그 다음에 먹는 음식, 이 음식의 식기, 기운, 그 다음에 동기, 운동의 그 기운, 그 다음에 뭡니까? 신기, 믿음, 신앙이나 자신의 강력한 그런 신념,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 번 6번째는 열기입니다. 우리 몸은 이 완전히 전체가 순환 기관입니다. 순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순환 기관이 잘 뭔가 작동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열을 잘 보존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몸은 아시는 대로 36.5도의 온도를 항상 유지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6기 자연건강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 20년이 넘도록 제 질환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건강법으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실천하고 또 공부하면서 터득한 세계 최초 6기 자연건강법을 제가 창안을 했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는 건강한 삶을 이 육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이 6가지 기운, 공기, 수기, 식기, 동기, 신기, 열기, 이 6가지 기운을 잘 우리 몸에 이 충전을 해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20여 년 동안 정리해서 정립을 한 것이 세계 최초 6기 자연건강법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가지고 건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몸은 한 가지 가지고 그렇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매스컴에서 많이 건강에 대해서 방송도 하지만은, 물론 다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방송을 하는데 좋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세계 최초로 6기 자연건강법을 20년 동안 연구해서 정립을 했기 때문에 6가지 건강법이야말로 우리 몸이 건강한 육신을 유지하고 질병 드는 것도 퇴치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삶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연구와 그 다음에 실천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질병도 다 퇴치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이 겨울을 날려면은 사실은 일반 동물이나 혹은 또 일반 곤충이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살아있는 생물들도 겨울 준비를 다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겨울에 입동이 들어갔으니까 겨울에 들어간 겁니다. 겨울을 들어가기 전에 몸의 에너지를 충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추운 겨울에 잘 날 수 있고 봄까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망률 통계로 보면 이 겨울 11월부터 한 2, 3월까지가 사망률이 그렇게 또 높답니다. 그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몸이 이 계절을 잘 견디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많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에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을 해서 잘 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겨울을 잘 나기 위한 에너지 충전 방법은 우리가 일상생활 6기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섭생으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요 네 가지 뭐냐 하면은 꿀벌 산물입니다. 이 꿀벌이 엄청난 우리 인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산물이 보통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꿀이죠. 벌꿀. 벌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화분.
여러 꽃에서, 묻혀가, 뒷다리에다가, 벌이 묻혀가지고 오는 화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로얄 제리가 있죠. 로얄 제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프로폴리스라는 겁니다. 물론 다 들어보셨겠지만, 프로폴리스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각각의 네 가지 성분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섭취하는 방법, 그런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미로, 양봉을, 한 5통에서 한 20통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토종 벌만 이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하나하나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벌꿀입니다. 여러분 벌꿀은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이 벌꿀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는 그냥 좋다는 것만 아시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잘 숙지를 하시고 나중에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면 됩니다. 이 벌꿀은 첫째, 벌이 꽃에 가서 꽃에 꿀샘 있죠. 아래쪽에, 꽃받침 아래쪽에 꿀샘에 가서 혀로 꿀을 빨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체의 자연 건강에 엄청난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항산화 성분이 있어가지고 항산화 성분은 전문적으로 폴리페놀하고 또 플라보노이드라고 이런 두 가지 그 외에도 다른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항산화시키는, 몸이 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철 이런 것도 녹이 쓸어서 철이 망가지는 게 그것도 산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도 산화가 돼버리면 질병이 나고 또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또 나중에는 이거 수술을 하고 절개내고 절단하고 이런 순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저항력,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꿀도, 우리가 먹는 꿀도 6가지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항산화 성분, 다음에는 이제 면역력이 증강이 됩니다. 이걸 먹게 되면 면역력이 증강돼요. 그 다음에 또 면역력이 증강되기 때문에 감염의 저항력을 가지죠. 질병의 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 개선이 됩니다. 이 소화 효소가 우리 몸의 등 위에서부터 소장, 대장으로 인해서 소화가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몸의 장내의 유익균, 우리 장내의 균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장내 균들이 유익균입니다.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균들이 아주 잘 활동할 수 있고, 성장해서, 소화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소화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꿀이. 그 다음에는 이제 상처가 잘 치유됩니다. 꿀이, 어떤 분들은 상처가 혹시 생겼을 때 꿀을 발라보십시오. 엄청나게 빨리 빨리빨리 세포가 성장이 돼서, 치유가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침, 특히 이제 겨울 되면 이게 기침들 많이 걸립니다. 이 온도의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관지에서 그게 적응이 안 돼서 이제 기관지 호흡기 쪽에 기침이 많이 납니다. 요 기침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꿀에 들어있는 자연당. 그러니까 자연당이 에너지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난 전에나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나 전후에 꿀을 드시면은 엄청나게 에너지 공급이 돼서 활력을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꿀은 이렇게 이제 6가지
6가지 작용을 합니다. 자,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이 강건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면역력이 증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개선됩니다. 그 다음에 상처 치유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침이 완화되고, 다음에는 에너지를 공급해서 몸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꿀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꽃에서 그 꽃 수술이죠. 거기에서 가지고 온 그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여러 가지 꽃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엄청난 그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충 한 6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 화분에는 단백질에서부터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외에도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화분이 엄청난 영양소의 보고, 그러니까 아주 보물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분이.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 작용은 아까 꿀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소화 개선도 됩니다. 꿀과 똑같이 그 화분 자체가 소화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효소가 아주 풍부히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나 장 건강을 촉진시켜서 아주 장 기능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피로 회복이 잘 됩니다. 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운동 전후에 먹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에는 그 알레르기가 완화됩니다. 면역체계 반응 조절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알레르기 완화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혈관이 건강해집니다. 특히 혈액순환 계통,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 심혈관이 아주 건강하게 증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분도 6가지 영양소가 풍부해야 합니다. 단백질,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 작용, 산화가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다음에는 소화가 개선되고, 피로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가 완화되고, 심혈관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6가지 작용을 화분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얄 젤리입니다. 로얄 젤리는 주로 아주 많은 작용을 하는 것은 여왕벌이라는 건 아시죠? 여왕벌의 먹이가 됩니다. 여왕벌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이 로얄 젤리는 아주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엄청나게 이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피로 회복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의 균형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상처 치유가 잘 됩니다. 로얄 젤리도요. 그 다음에 심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로얄 젤리는 더 설명드릴 것도 없이 엄청나게 좋은 물질입니다. 로얄 젤리는요, 여왕벌은 이 로얄 젤리만 먹고서 생활을 합니다. 알을 놓는 생활을 하죠. 간단히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로얄 젤리가 우리 몸에 좋으냐 하면, 일반 일벌들도 로얄 젤리를 먹습니다. 처음에 아주 어린 애기별, 유충에서부터 태어나기 전까지 해서 한 며칠간, 태어나서도 한 며칠간 2, 3일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왕벌은 평생 탄생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왕벌은 로얄 젤리만 먹습니다. 일반 일벌들은 태어나서부터는 꿀을 먹습니다. 일반 꿀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여왕벌은 계속 로얄 젤리만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 일벌들은 태어날 때 2, 3일만 먹고 그 뒤에는 꿀만 먹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꿀벌을 오랫동안 취미로 한 30년 이상 벌을 길렀기 때문에 생태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학술 논문이나
발표 자료도 보고 했는데, 참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도 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식기, 음식 먹는 거에 대한 기운에 대해서도 앞에서 다 말씀은 드렸지만 중요합니다. 자, 일반 일벌들은요, 태어나서 한 2, 3일만 로얄 젤리를 먹고 그다음부터는 꿀을 먹습니다. 그런데 일반 일벌들은요, 활동기, 그러니까 꽃이 펴서 산천에 꽃이 없어질 때까지 그걸 활동기라고 합니다. 그 활동기에 살 수 있는 기간이 길게 한 40일 정도 산다 그럽니다. 물론 학자에 따른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한 40에서 45일 정도 산다고 합니다. 일반 일벌들은요. 그런데 여왕벌은요, 오직 로얄 젤리만 먹습니다. 로얄 젤리만 먹는데 여왕벌이 학자 발표에 따라서 각각 다르긴 해요. 최소 3년에서 7년까지 산다 그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벌은 40에 45일밖에 못 살고 여왕벌은 몇 년을 사는 겁니다. 최대 7년까지, 적게는 한 3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섭생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각각의 우리 사람들은 체질이 다릅니다. 체질이 달라요.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기만 하면 건강 장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아주 확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절대 맛있다 그래서 마구 드시지 말고 내 몸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시고 드시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회차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이걸 오링을 하고 여기다 먹는 음식을 올려놓고 상대방한테 이거를 벌려보라고 해서 힘이 많이 생기는 거는 내 체질에 맞는 음식입니다. 힘이 안 생기고 이걸 벌렸을 때 그냥 막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음식은 나한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음식이 좋고 맛있고 요리를 잘했다 한들 그것이 나하고 에너지가 맞는 것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로얄 젤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왕벌은 로얄 젤리만 먹고 최대 7년까지, 적게 3년까지. 그 다음에 일반 꿀벌들은 똑같은 벌입니다. 그런데 일벌들은 40일에서 45일 정도밖에 못 삽니다. 자,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 여러분, 프로폴리스는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먹는 방법을 다시 한번 더 방송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이 프로폴리스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일벌들이 모든 수목, 풀이나, 목본류나, 그다음 뿌리 식물, 이런 식물의 최고의 성장점이 있습니다. 최고 꼭대기 이제 커서 올라오는 요 성장점에 입으로 고기를 쪼아가지고 거기서 수액을 받아옵니다. 수액을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꽃가루 있죠, 꽃가루하고 그거를 믹싱을 해가지고 이 벌들이 자기들 집단 세력이 다른 세균이나 감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볼통 내부에다가 전부 발라놓는 겁니다. 볼통 내부에다가.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샘플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발라놓으면 그 자체가 효소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냅니다. 프로폴리스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수목의 성장점에서 가서 수액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꽃의 화분 그거하고 믹싱을 해서 자기들 볼통 내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코팅한다 그러죠.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균들이 번식하지 못해서 자기 집단을 생존을 위해서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는요, 아주 강력한 항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항균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그 예방도 되지만 치료도 아주 잘 됩니다. 치료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항염증, 염증 생기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를 해서 염증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가 났을 때 이 프로폴리스를 거기다가 그 발라주게 되면은 일반 다른 세균들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잘 잘 번식되지 않고 염증이 조화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구강 건강에 좋습니다. 구강 건강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잇몸 구강 건강에요.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6가지 작용을 합니다. 자, 항바이러스 작용, 그 다음에 면역력 강화, 항염증 작용, 그 다음에 상처를 치유하고요. 그 다음에 구강 건강에 좋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프로폴리스가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폴리스는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는요, 정제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액제로도 나오고, 또 이렇게 스프레이, 분사하는 그런 제품도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제품이 각각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났을 때는 프로폴리스를 잘, 스프레이나 혹은 발라주게 되면 상처도 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잇몸이나 이런 질환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입에다가, 우습게 되면은, 아주, 잇몸 치료도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먹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또,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식으로 된 게 있어요. 혹시 이 기관지나 혹은 또 코에 염증, 특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비염 있죠? 비염. 이 비염에는 아주 이 프로폴리스가 좋습니다. 비염이 생겼을 때 이 프로폴리스를 코 양쪽에다가 스프레이로 뿜어주고 들여 마시게 되면 아주 엄청난 그 비염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하는 것이 없는데 외국에서는 이 양봉하시는 분들이 양봉통 안에 들어있는 프로폴리스의 성분, 그 성분을 호흡기로 마시는 그런 체험을, 양봉장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가 못 봤어요. 그걸 하는 게 양봉통 안에다가 흡기할 수 있는 그 장치를 해놓고 호흡기, 요 코에다가 갖다 대고 양봉통 안에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면은 이 기관지에서부터 폐까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연건강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 양봉장에서 그런 체험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벌꿀은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화분은, 화분을, 들어보신 분도 아마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로얄 젤리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로얄 젤리는 그렇게 많이들 선호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진 않고, 또 이 프로폴리스도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자, 벌꿀하고, 그 다음에 요 화분하고, 그 다음에 로얄 젤리하고, 요 프로폴리스하고, 요 네 가지를 일정한 용기에다가 넣습니다. 요걸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한 번 더 방송을 해 드릴 겁니다. 벌꿀 비나 양은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대충 하는 방법은, 자, 벌꿀 있죠. 벌꿀은 2.4kg 한 병, 이 벌꿀통이죠. 이 2.4kg 한 통, 거기에다가, 화분은 한 1kg 정도, 1kg 정도. 그 다음에 로얄 젤리는 양에 따라서, 조만한 5g짜리 로얄 젤리, 조만한 병이 있습니다. 조만한 병에 있는 거 한 3개에서 5개 정도.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는 한 100ml. 프로폴리스는 한 100ml 판매하는 게 70ml인가요? 70ml인가 한 100ml 정도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 병 정도 넣고, 그거를 잘 희석을 시켜야 됩니다. 희석을 잘 시켜가지고서는, 한 3일에서 한 5일, 한 일주일 정도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 둔 뒤에 뭐 바로 드셔도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화분하고 이런 것이 아주 골고루 잘 융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2, 3일, 한 일주일 정도 뒀다가 드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드시는데, 주로 요거는 공복에 꼭 드셔야 됩니다. 절대 뜨거운 물에 타면 안 됩니다. 공복에 드시는데, 한 숟갈씩 가능하면은 쇠로 된 숟가락보다는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된 숟가락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공복에, 아침은 아침 식사하기 전, 그 다음에 저녁에는 주무시기 전 드시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잘 혼합해서 드시기만 하면 자연 건강에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또 가격은 또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사실은 만만치 않게 나가기 때문에 잘 지인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잘 구입을 하셔가지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이걸 판매하고 이러는 거는 안 합니다. 물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꼭 그렇게 드시고 아침 저녁으로 그 숟가락으로 한 숟갈씩 공복에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릴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겨울에 어르신들 하시는 것을 보고 들으시고 해가지고 꿀을 따끈한 물에 따뜻한 물에다 타서 드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여하간 꿀벌 산물의 산물은 절대 뜨거운 물은 금물입니다. 꼭 그렇게 아시고, 꿀도 마찬가지고 화분도 마찬가지고 로얄 젤리나 프로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지 마십시오. 뭐 감기 걸렸을 때는 어르신들 보면 아주 따끈한 물에다가 꿀을 타가지고 토종꿀을 타가지고 먹고 나면은 뭐 몸이 확 풀린다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최소한도 50도 미만의 물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5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모든 영양소나 이런 것이 100%는 아니지만 60, 70% 이상 파괴가 됩니다. 절대 뜨거운 물은 금물이니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건강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꿀과 그 다음에 화분과 로얄 젤리와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요 네 가지를 조합해서 드시기만 하면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드시기만 하면 1개월 꾸준히 드시기만 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몸에 면역력이 증강이 돼가지고서는 이 겨울나기 아주 거뜬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향에 와서 양봉도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한봉, 토종벌을 하고 있지만은 이 네 가지 꿀벌 산물이 제 몸을 이렇게 살렸다 그래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방송 드리는 이 네 가지 꿀벌 산물을 드시고 정말로 이 겨울을 아주 활기차게 나실 수 있습니다. 내년 봄을 잘 맞이해서 또 활기찬 생을 유지하실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꿀, 밥은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이렇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종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종꿀에 대해서 많은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정확합니다. 자, 토종꿀과 양봉꿀 뭐가 차이가 나냐? 양봉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꿀인데 뭐가 차이가 나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토종꿀 또 한봉하시는 분들은 양봉꿀은 꿀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주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일반 양봉꿀도 다 꽃에서 가져온 꽃꿀이고요, 토종꿀도 다 꽃에서 가져온 꽃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 나는 것은 있습니다. 양봉 벌과 토종
한봉벌과 위액, 그러니까 위에 들어있는 이 위액의 성분이 다릅니다. 요것만 알고 계세요. 그 성분이 이 토종벌에는 아시죠? 말벌 위액의 성분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더 들어있어요. 양봉 위액하고 토종벌 위액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토종벌에는 말벌의 위액의 성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성분 다 아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종벌은요, 이른 봄부터 늦 가을 꽃이 질 때까지 모든 수백 가지 그 꽃에서 가지고 오는 꽃꿀입니다. 그 다음에 양봉꿀은요, 시기적으로 아시죠? 아카시아, 밤, 그 다음에 일반 여러 가지 야생화, 여기에서 가져오죠. 그러나 이 토종꿀은 이른 봄부터 늦 가을까지 모든 곳에서 가져온 그 꽃꿀이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종꿀이 정말로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종 꿀은요, 말벌에 들어있는 위액 두 가지 성분이 이 토종벌에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건국대학교에서 지금은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이 꿀벌에 대해서 산물 그 다음에 꿀벌의 위에 대해서 연구하신 박사님이 말씀드리는 내용에 또 분석한 내용에 저한테도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게 뭐 학술토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토종꿀과 양봉꿀의 그 차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잘 생각하셔서 요거 네 가지를 준비하셔서 정말로 이번에 들어보십시오.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이것을 꼭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이 실천을 해보시면 정말로 이 꿀벌 산물이 우리 몸을 살리는 1등 공신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입동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입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겨울 잘 나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질환이 빨리 좀 회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몸을 아주 에너지 충전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곰도 겨울을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먹어서 피하 지방층을 넓히고 또 다른 일반 동물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우리 인간도 같습니다.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에너지 충전을 하십시오. 그 에너지 충전은 벌꿀 산물 요 네 가지 드시고 건강한 이 겨울을 나시고 내년 봄 꽃피는 날 여러분 즐거움을 만끽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